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는요, 페이지 93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전번에 저희가 불교 교리의 전개로서 대승불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 맥락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승불교의 운동의 주체자, 대승불교 신앙운동, 실천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수행자 또는 신앙인을 어떻게 불렀다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살. 보살은 보리살타의 약자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반야신경에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보살. 그 반야신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불교인들에게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보리살타, 보살이다. 그리고 보살의 실천 덕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캐치프레이처럼 대표적인 실천 덕목, 압축적으로 여러 가지 엄청나게 수행 덕목, 실천 덕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딱 간단하게 우리 아까 그 수미정사의 이념으로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회주스님께서 압축시켜놓은 그 말씀처럼 그 대승불교에서도 아주 압축해놓은 실천 덕목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첫 번째가 뭐예요? 구오시바라밀,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 다섯 번째가 선정바라밀, 여섯 번째가 반야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 또는 지혜바라밀, 이렇게 6개로 압축을 해서 이 보살도를 대승불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승불교의 보살도는 이러한 육바라밀 그 실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요. 또한 어떤 사상을 강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발언, 예.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회양, 을 아주 강조합니다. 발언은 자기 바램을 일으키는 것, 오온을 일으키는 것, 말 그대로 오온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 성취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오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아직도 못다한 일이 많죠. 이루고 싶은 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예, 다 이제 인생 살아오는 데 있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죽만 기다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뭔가 아주 열심히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도요. 예, 오온.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오온은 뭐냐라고 보면은요, 좀 더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바램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의미를 갖는 것, 대의를 갖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에서도 이 벼론이 있고 청원이 있습니다. 벼론은 뭐냐? 개별적인 오온. 자기 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것을 오온이고,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오온으로서 별론, 개별적인 오온. 그렇지만은 대승불교도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대의명분, 대의가 총원입니다. 그래서 총원은 불교도라고 하면은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바램, 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인들이 법회를 마치고 나서 다 함께 다지는
확인하는 오온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사홍선으로서 그게 바로 청원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모든 번뇌를 다 끊으리다. 예, 청원에 해당이 됩니다. 온 대승불교는 삶의 목표를,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무미건조하게 의식 없이, 목적의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 삶의 의미를 갖는, 대의의를 갖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추구를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진다. 의미가 있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불교도의 삶은 무엇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요, 뭐가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요? 오온이. 뭐가 이끄는 삶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뭐예요? 뭐니 해도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니 죽을 때까지 그냥 돈 추구하다가 돈을 목표로, 돈을 원하면서 살다가 가거나, 또 그 외에 아주 헛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서 이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헛된 욕망이지 않는 것이 오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명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큰 의의를 갖는 것, 의미를 갖는 것, 그게 개인적인 차원이 됐든 간에 대의적인, 사회적인 차원이 됐든 간에, 예, 그런 의미가, 대의가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의 발언. 반드시 오온을 세야 된다. 그래, 오온을 그렇게 세웠으면은, 오온을 세워놓고 어때요? 그냥 이것저것 바쁜 삶에 우리는 그 오온, 세웠던 오온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 희미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희미해지지 않도록 항상 맹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서, 서원, 예, 서원, 맹서를 한다. 예, 발언이 있고요. 예, 맹서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법회 끝나면 매 다지는,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어때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라고, 실제로 힘든 먼 이상일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못 구해가지고 어때요? 늘 허적거리고 뒤척거리고 그런 삶일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큰 오온을 세움으로써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끌고 나갈 수 있는, 예, 그래, 서원, 이 대색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색에서 그 온 성취를 하면은요, 반드시 이 되돌려야 된다. 회양, 다른 이에게 방향이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양이라고 하는 것. 예, 자신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이익되도록 되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 우리 방향성이요, 개인 안에 안주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자기가 이룬 것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상이 바로 회양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가장 아주 강력한 사상이 뭐냐, 이 사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불교 교리의 전개, 물론 대승불교 아닌 뭐 소승불교라고 하더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승불교에서 특히나 또 아주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경전들, 특히 대승경전에 보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대승불교도라고 하면 각각이 온 수없는 그 결혼들이 나와요. 승만부인 하면 승만부인의 결혼들이 나오고, 또 누구의 선제동자 하면 선제동자의 오온이 나오고, 전부 오온.
그리고 그런 어떤 또한 대승불교 돌아보면은 마땅히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끊임없는 구도행 속에서 이 자신의 이미 세운 오늘 되새기는 맹세하는 겪고 이루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이루고 나면은 반드시 다 함께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승불교 이런 어떤 흐름에서요, 전통에서 절에 가면은 시부도 또는 시무도라고 하는 단계에서 구도의 단계를 10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10가지 과정으로요. 예. 그 시무도 절에 가면 전통 사찰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유심히 보면 그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요. 우리 이제 명상, 선정 공부에도 처음에 소가 어떤 소였어요? 까만 소. 우리가 번뇌가 많으면은 우리의 내면이 어둡다는 게 까만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어떻게 되져가요? 소 자세히 보면은요, 반은 이제 하얀 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하얀 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저께 지나가니까 한 60대 정도 아주머니가요, 머리가 하얘요. 그렇게 하얗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백발이 되는데, 소가 그렇게 마음이 정화가 돼가지고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소를 찾아서 소를 잡고 소를 타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잖아요. 회향, 방향이 도를 구하러 구도했던 자세로 밖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나중에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장통으로 중생과 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 심우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다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전통사찰에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요, 시부도 시무도도 이 대승불교 교리를 잘 압축시켜 놓은 이 가르침이다라고 그런 안목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료집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해놓은 그 자료집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살의 의미로 거기에서 제가 이 반야바라밀다경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보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 보면은 금강경에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약간의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보살은 이 사상에서 떠나 있는 자가 바로 이 보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어서 또 뭐냐면은요, 이 보살은 큰 소원의 갑옷을 입고, 거기다 줄 그어놓으셔도 됩니다. 그 중간 아래에 보이시죠? 예, 보살은 큰 소원의 갑옷을 입고 대승의 가르침의 뜻을 일으켜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살은 마하살, 위대한 존재,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부처님이시여, 그 보살은 얼마나 큰 소원의 갑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요, 나는 무량한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소원입니다. 그게 총원으로 첫 번째 뭡니까? 중생무변 소원도 모든 중생을 다 건조리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거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살은 소원의 갑옷을 입는다. 칠판에 나와 있듯이요. 소원. 전쟁터에서 목숨이 뭐에 달려 있어요? 예전 전쟁터에서, 지금은 총알에 로켓 미사일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만, 예전 전쟁터에서 뭐가 목숨이 달려 있어요? 창호고 칼. 그런데 창호고 칼을 막는 것이 뭐예요? 막아낼 수 있는 게요, 갑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순간 경각에 달려 있다라고 그러나요? 칼을 맞으면은, 창에 찔리면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이 서원이다, 오온이다라고 하십니다. 갑옷과 같은, 마치 전쟁터에서 갑옷과 같은 것이 오온이다. 우리가 삶을 사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유혹과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호적거리지 않고 올곧게 살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온 대의명분을 가졌을 때에, 그리고 그 대의명분이 오온이 이끄는 삶이 됐을 때에, 예, 그래서 그런 보면은 나름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열심히 살면은 뭔가 활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것까지도 없어져 버렸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히 허망하다, 완전히 그냥 그 공허한 어떤 그런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욕망 차원의 우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내 그 놓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오히려 그 오온이 우리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모진 세파의 거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경전에서도 이렇게 갑옷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자신의 온 삶을 살아가는 어떤 노래 가사에도 나아간다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뭐 이유, 그런 노래 가사 있지 않나요? 가만히 듣고 보면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삶을 살아, 가요에서는 뭐예요? 남녀간에 사랑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불교에서는 그 너머에 큰 대의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2페이지 여인의 성불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거기에서도 그 3페이지 보면은 만약 보살이 이야기할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는 그 소원을 완수하기 전에는 부국의 진실, 즉 참다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일단은 한번 봐보시면서요,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여성이란 무엇인가? 라고는 오늘 그 이제 중간 공부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여성이란 무엇인가 해서 사리부로고 한 천녀, 하늘의 여성하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문답이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요, 당신은 왜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난 12년 동안 여인의 상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만 끝내 남자의 상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12년 동안 여인의 상을 찾았다. 한문으로는 상입니다. 네. 상인데 이걸 한문에서는 상이라고도 번역하고 성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라카샤라고 하는 그 말인데요. 우리 한문에서는 섬, 상, 체, 용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에 우리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요, 성이나 상이나 체나 용이나.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은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요. 영어로는 nature라고 하는 성품. 예. 그래서 여기서 12년 동안 뭘 찾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성품, 여자의 성품. 도대체 사람들은 여성, 여인 왜 그랬겠어요? 예전에 지금이니까 양성평등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여성이 남성을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이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는 여성차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요. 불과 유럽 사회만 하더라도 이 선거권을 뭐 갖는다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인류 역사에서 얼마 안 됩니다.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선거권 갖는 것도 한 100년 이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 과거의 당시에 인도에서도 뭐 전 세계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여성 차별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관점을 깨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리불이 당신은 왜 여성 쉽게 어떤 존재의 어떤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품 특징을 아직도 그걸 유지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자신은 공부를 하는 데서 12년 동안 여성을 찾아봤는데 여성이 없더라. 그 뒤에 이제 그러면서요. 사리불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헛개비에겐 고정된 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천녀가 일체의 모든 존재도 또한 이와 같아서 고정된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성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느냐라고 또한 이 문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에 또한 이와 같이 고정된 상이 없다. 이걸 아까 우리가 반야신경 독서할 때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법 공상. 예, 그게 바로 이 제법 공상입니다. 예, 제법 공상. 예. 반야신경에서 제법 여기서도 상으로 번역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이 상은 뭐로 옮길 수 있다라고요? 성으로도. 예, 제법 공상. 예, 일체법 모든 것은 공안상이다. 예, 이걸 또 금강경에서는요 무유정법. 예. 예. 우리가 예.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그러니까는 사리부르고 천녀하고 주제가 뭐냐면은요, 서로 철학적인 인간에 대한 인간관, 세계관의 문제에서요, 가장 중심 주제가, 즉, 사리부르이 왜 여성의 몸을 바꾸지 않느냐, 여성의 성품, 또는 여성의 특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는 없더라, 천녀는. 남성과 뭐 별 다를 게 없더라. 즉, 여기서 이렇게 금강경에서 딱 나오는 거죠. 여성이라고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이라고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화무장상. 화무장상. 우리가 서민들이 자기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다 정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공이다. 비었다. 바로 죄송합니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해진 법이 비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페이지 그 중간 9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96페이지를 보시면 이 중간 교육 목표에서 반야신경이 나타나는 공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중간 사상이 지니는 진정한 중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진지와 속죄의 차이를 알고 공견의 위험성을 직시할 수 있다. 오히려 근데 제가 보니까는 공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를 보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렵게 설명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반야신경이 나오죠. 첫 번째 뭐 색즉시경 공적시세 우리가 늘 독송하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줄에 공이란 말은 순야라는 범어를 한자로 번역한 것인데, 순야는 텅 비어 있다. 뭐가 텅 비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칠판에 뭐로 써 있습니까? 정해진 법, 정법이 텅 비어 있다. 예,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대로 텅 비어 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 뒤에도요 그런 설명입니다. 전부 그런 설명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뒤까지 하는 상당히 우리 교재가 어려워요. 보니까는 더 어려운데, 사실은 대학에서 중간이라고도 그렇고 이걸 공간이라고도 그렇습니다. 중간이라고 이해를 한 것보다 공간이라고 같은 말인데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차라리 더 나은데, 한 평생을 중간, 공간, 이 분야만 불교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요. 굉장히 어렵고, 이 중간, 공간을 공부를 하면서 그야말로 심오한 불교 철학의 사상에 아주 유영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종횡무진, 하늘을 그냥 거침없이 여기저기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요. 종횡무진, 아주 자유자재하게. 그래 중간, 공간 공부하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사고가 자유로운 그런 식으로 되기가 쉽다. 너무 자유로워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 악취공이라고 우리 세 번째 공부목표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원 12자 18개에서도 공부를 했죠. 이 실체가 비어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실체라고 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정법, 정해져 있는 법을 의미를 한다. 예,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뭔가 정해져 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왕은 왕대로, 뭔가 거지는 거지대로,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아주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바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다르게 하면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나 다르게 하면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냐고. 우리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또는 조직에서 사람들끼리도 주로 싸우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자기 주장, 그게 이제 자기 주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또는 집단이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광화문 나가는 사람하고 국회의사 나가는 다 그 집단으로 이제 또 그렇게 또 무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개인차의 어떤 생각차도 있지만은 그 비슷한 또 그 개인차가 있지만은 또 비슷한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해서 집단을
이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오로지 그냥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는 강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양측만 지금 두고 이야기해서 이제 잘못된 비유가 지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또 더 아주 옹고직적인 더 편견과 고정관념에 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또한 이 집단 또 개인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요. 또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도 나이가 연장자 공부 교육이 가장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생각이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거의 굳어져 나서요. 자기 생각이 맞아요. 자기 생각이 맞지 절대 뭐 다른 사람 생각 수용해서 바꿔보려고 교체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장애도 안 나와요. 자기 생각하는 게 맞고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가지고 고정관념, 편견, 뭐 선입견 여러 가지로 요즘 말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싸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얽매여 가지고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각에, 견해에, 신념에 얽매여 가지고요. 왜 그냥 시시비비하고 싸우고 스스로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삶이 자유롭지 않다. 그런 어떤 집착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 탄력성이 없다. 융통성, 탄력성. 예. 융통성, 탄력성. 집에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부인 입장에서는 부인들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 고지시간 남편 때문에 참 애를 먹으면서 살고 있다. 또는 남편은 남편대로요. 아니에요. 이 부인, 이 마누라쟁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서로. 예. 지금 지금 보살님 남편이 아주 융통성 있고 탄력적이시다라고 하시는 분 나오시는 그래서 참 많잖아요. 예. 우리 그런 거 또 거꾸로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래 이제 불교에서 예를 숟가락 비유 많이 합니다. 이 공돌이 이야기할 때 이걸 공돌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간 중간 할 때 이걸 불교에서 공돌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공돌이를 알면은 인생이 편하다,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숟가락 비유에서 숟가락의 용도는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떠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숟가락이 어디에도 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요. 둥글 때 쓰니까. 그런데 둥글 때 쓰면은 가만히 있어요, 옆에. 이 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등을 쓰느냐. 노발, 대발 하면서 그냥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 싸울 수 부인에게 그냥 된통 그냥 당할 수 있어요. 네, 된통 당하고 싸웁니다. 네, 또 뭐로도 사용을 합니까? 숟가락으로요? 네? 우리 예전에 그 문고리에서 네, 열쇠로도 사용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그런데 오로지 숟가락은 밥 떠먹는 데만 깨끗하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에만 붙들려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요. 오로지 거기에 붙들려 있어 버린 겁니다. 또 뭐 요강 비유를 많이 해요. 요강 비유. 요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강은 요즘에 요강 쓰는 경우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에 화장실 멀리 있을 때 어르신들 가시다가 낙상하기도 그러시니까는 마루에다가 요강 놓고 이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뭐 전쟁통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
요강은 뭘로도 쓸 수 있어요. 깨끗이 써서요. 물단지로도 쓸 수 있고 또 국을 끓이는 여기저기 뭐 쑥이라든지 먹을 게 없으면 뜯어다가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지금 공짜인데. 네? 김치 담더라고. 김치도 담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새로 산 거래. 맛이 있던데요. 김치도. 어떤 분은 또 보니까는 김치지 않을까? 지금 그전에 김치도 지금. 그래 김치 맛이 좀 좋아져. 알까리 담아. 꽃병으로 쓰는 거. 이거는요? 근데 제가 하나 또 들은 이야기는 그거 있더라고요. 요강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가게 계신 분들이 돈. 그거면 돈이 더 잘 벌린다. 오늘 혹시 가게 계신 분들 그걸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손님들도 인상적이가지고 더 자주 올 수가 있어요. 예, 버려진 요강 박사가. 그래서 그 요강을 이제 꿀다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요강은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요강이라고 하는 것에 숟가락이라는 것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다 거기에 집착, 얽매이고 구속이 돼가지고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공돌이는 정해진 것이 없다. 대단히 우리 생각을 이 자유롭게 해주는 사상입니다. 수초잡주, 입처계진. 여기에서 이제 공돌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명한 말이 한문으로 이렇게 됩니다. 계진에 진짜죠? 저 계진. 네. 네. 처하는 곳에 따라서 뭘 만들라고요? 주인을 만들어라. 처하는 곳에 따라서 주인을 만들어라. 그렇게 될 때에 이 처하는 곳마다 모두 참됨이 확립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하는 곳마다 모두 참됨. 네. 그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삶을 살아요. 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해버려요. 사는 대로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지대로 생각이 갇혀버립니다. 처지대로요. 예. 그렇지만은 처하는 곳마다 주인, 즉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면은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그런데 아이고 사는데 내 처지가 이런데 하면서 거기에 늘 갇혀버리는 주인이 아닌 삶. 무슨 삶이에요? 종속적인 그런 어떤 삶에 떨어져 버리는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삶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이 숟가락은 문고리로 갔을 때는 문고리의 그 주인인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주인. 요강은 뭐예요? 그 용도에 따라서 전부 다 처하는 곳에 따라서 전부 주인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에 참된 모두 참된 어떤 세계가 성립이 된다. 확립이 된다. 처하는 곳마다. 예. 그래 공돌이 언제 어디서는 항상 주인이 되는 주체적으로 살아는 겁니다. 살 수 있어야 된다. 주체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실체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아, 이거 정해져 있다. 정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선입견, 뭐 편견이라고 하는 말이 이 고정관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융통성, 탄력성, 융통성과 탄력성 가장 발에는 죽고 난 뒤에 저 남편하고 다시 안 보고 싶은, 또 죽고 나면은 내 생에 다시 저 마누라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어 아주 자유롭고 그러면은 언제라도 같이 오고 싶은데 이거 딱 막혀가지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라고 서로 늘 한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 공돌이. 우리가 이제 공돌이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여인의 몸에서 와닿도록 비유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성의 어떤 여성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시기 질투, 또 뭐 번뇌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기 질투가 좀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큰일 나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렇죠. 처음 강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더라면 바로 그냥 그 말하는 그 자체부터 그냥 문제 삼아가지고요. 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신상에 좋은데, 그런데 이전에 예전 사람들은 여성이 훨씬 시기 질투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지금 또 여자들이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그런 경우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자는 스스로 여성에게 어떤 경쟁의식이라든지, 특히 남성을 경쟁의 어떤 상징자로, 예, 잘 느끼지 않아요. 예, 그래, 시기 질투가 많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정법이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그런데, 불교에서는, 공사상에서는요, 불교에서는 그게 여성이라고 해서 정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법, 조건법, 달리 이야기하면 조건법이라고 합니다. 연법. 조건적으로 성립된 거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성은 예전 사회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졌지만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성에 딸려서 사는 이런 삶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종속적인. 그래, 유교에서도 뭐예요? 삼종지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나중에는 남편도 죽으면은 아들을,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종속적인. 그래, 생사여탈권으로 해서 생존권, 생계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남자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보면서 누구끼리 경쟁을 해야 되겠어요? 남성 눈치를 보면서 누구끼리 경쟁을 해요? 여성들끼리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여성들 속에서 지금도 시기 질투, 조건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그렇지만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법이라고요. 그런 조건 속에서 단지 형성됐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그 이치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관공서를 가든 대학의 교직원 사회를 보든 관공서 은행을 가든 전부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시험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그 여성들이 다 지금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뒤에 가장 맨 뒤에 일 잘하는가 못하는가 늘 촉을 세면서 보고 있는 사람도 누가 더 많아요? 요즘 그런 데 가서 보면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 남성 직원들 몇 명 있으면 그 남성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이에서 보면은요, 이 남자들 시질투, 이거 여성 몇 배 뺨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더 지독하다. 라고 그렇습니다. 뭐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그렇게 갖춰지면은 그와 비슷하게 성격 형성이 이루어진다. 예, 그렇지만은 남성도 여성도 그러한 것이 원래 타고나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조건성을 가진 거다. 정해진 법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속박되어서 살아가요. 조건성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대로 처지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공사상, 공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돌이 하면 잘못 불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다 뭐예요? 공이다. 세상은 허망하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어차피 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남아있는 생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마음껏 잘 먹고 누릴 것 다 누리자. 하면서 막행막식. 그걸 이제 막행막식이라고 합니다. 막 먹고 막 행하는 것. 왜요? 세상이 공하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걸 압치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압치공. 공을 잘못 나쁘게 취했다. 예. 우리 불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악취공적인 공견에 사로잡혀 악취공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세상에서 세상을 대단히 허무적이면서 쾌락주의적인 막가파적인 이런 어떤 사고방식 바로 이 뭐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요. 이 불교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어떤 사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공을 입에 담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 예.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 취지가 원래 부처님 취지가 잘못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어떤 삶의 성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돌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잘못된 거다. 뭐라고요? 바로 수초자적인 입장에서 이 주인된 삶, 거기에 얽매이고 속박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조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공사상이다. 그 이야기가 중관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10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105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속죄를 모르고 뭐 진죄만 추구할 경우 가치 판단이 상실되는 공견에 빠져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뒤에 막행막식하는 폐인이 되기 쉽고 진죄를 모르고 속죄만 추구할 경우 기꺼이 하늘나라에 태어날 뿐 결코 해탈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 중간, 공간을 압축적으로 삶의 어떤 그 신뢰적인 실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맥락이다라고 보십니다. 이런 어떤 중간, 공간의 예를 강조하는 경전이 아까 말씀드린 반야심경, 또 반야심경보다 더 길이가 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압축된 말이 뭐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경 등등이 많습니다. 공을 이야기하는 경전은 전부 다 중간, 공간, 대승불교의 한 뭐예요? 4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 이 불교 교리 전개에 있어서 이 집착, 생각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정법 이걸 강조하는 사상이 대승불교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요. 지금
이제 11시니까요. 이 10분간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을 유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대로서 입으로 그냥 어금니로 남자들 같은 걸 따르는 요즘에 이제 그러신 분 이제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바로 그냥 그 숟가락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내 숟가락 못 찾고 서로 그냥 병따개만 찾는 끝내 병따개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숟가락으로 병따개 역할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상해서 제가 예 저기 이제 유식 공부를 하는데요. 유식 공부는 마음돌이에 관한 공부입니다. 마음돌이. 유식은 마음돌이. 아까 우리가 궁돌이를 공부를 했는데요. 마음돌이, 신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법, 마음돌이. 예. 여기 보살님들 많으니까요. 보살님들 중심 여성의 비유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모녀지간에 그 딸에게 매 그냥 호통치고 딸을 낳으라고 같이 아들 딸이 있어도요. 맨 딸에게만 호통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딸이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한테만 호통치고 나무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러는가? 그래 생각해보니까는 자기도 어렸을 때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자기가 자기를 유별나게 자기를 많이 꾸짖고 호통쳤어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이제 기억에 딸만 계속 낳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오로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면서 딸은 이렇게 함부로 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지금이 이제 거꾸로 됐고 그렇지만은 그래 그 어머니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나의 어머니한테 조건적으로 아까 조건적으로 생활 속에서 조건적으로 그게 갖춰진 게요. 그대로 누구한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딸에게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었던 거죠.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던 게 마음에 쌓여서 있던 것이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만큼은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딸, 내 자식을 가지면 남녀차별 않고 키우겠다라고 했지만서도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딸을 더 나무란 거예요. 똑같이 아들이 더 같은 어떤 일에서도요. 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부간 이야기 않지만은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많이 않지만은 예전에 며느리가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래요?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학대를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서 이 며느리는 이제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절대 들어오는 며느리 학대하지 않겠다.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내 딸처럼 기억에 해야 돼. 하지만은 그게 어쩐다라고요? 쉽지 않다. 어느 순간 자기가 받아온 이게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요. 네. 뭐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남자 사이에서요. 자기 상급자에게 아주 학대, 얼차례 기한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자기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 안 그래야지 해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내보내요. 예, 받은 대로 쌓여진 대로 내보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불교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전생전세. 그래 우리 마음에
수 없는 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층에 수 없는 층에 거기는 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예요? 고통스러운 일, 억울했던 일, 뭐 화난 일, 뭐 쓰라린 일, 목눌리는 일, 누구를 뭐 미워하는 일, 질투하는 그런 일, 원망하는 일,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마음속 깊이 쌓여 있다. 과거에 이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 부딪히면서요, 감정상의 어떤 것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 있습니다. 차곡차곡.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어머니 비유에서 미안하지만 남자 비유도 여성을 남자차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더 이제 보살님들 여성 중심으로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부모라든지 모녀지간에 이런 어떤 관계에서는 만약 의식을 분명히 한다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바꿔서 자기 딸에게 자기가 당해온 건 안 할 수 있고 또 며느리한테 자신의 며느리한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즉 이제 그 차곡차곡 쌓여있던 과거의 그런 어떤 일들을 분명하게 알지를 못한다. 지금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도요. 무의식. 모른다라는 것은 받지 않다. 어둡다. 마치 지하 밀실처럼요. 어두운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식으로는요. 그걸 분명히 모르지만은 이제 그 과거에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상의 어떤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일들이 암약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처 자신은 그걸 분명히 안다, 모른다?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 저는 물론 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유식도리, 아까 우리가 공도리를 배웠지만 지금 유식도리는 마음도리, 불교 교리의 정계에서요. 불교를 마음의 종교,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마음을 닦는다. 예, 신법. 그래, 유식이라는 것은 오로지 뭐라는 거예요? 무식이다, 식이다, 하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고 이 유식을 설명하는 어떤 말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식, 불교의 영향으로 한국에 어떤 말이 많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창조한다, 만든다 라고. 예, 유식 같은 말이다. 만법, 유식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말들이 쓰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이 우리 삶을 좌우한다, 지배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는 지배한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 고대 우리 인류 조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다라고요? 신, 하늘에 있는 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모스크 이슬람 교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이. 또 우리 삶을 정하는 것은 또 점집에 다닌 점집적인 어떤 사고방식은 뭐예요? 부엌에는 조항신, 또 터줏대감신, 뭐 다 신들이 있잖아요. 개별적인 어떤 장성의 신들이 좌우한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또 조상신도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 우리 불교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다. 알고 보면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를 하면서요. 신중심의 종교는 어느 사회를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회 체제를 그걸로 올가매버려요.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학자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암흑시대. 오로지 기독교로 올가매버린 겁니다. 지금 이슬람교 사회가 그 수준보다 좀 예전보다는 얕아졌겠죠. 중세 유럽보다는 더 얕아졌겠지만 지금도 이슬람 사회, 이슬람교 율법으로 사회를 지배를 해요. 여자들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자들이 바깥에 출하려면 뭐 쓰고 나가던가요? 시커먼 천을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눈만 내놓고. 혼자 어디 못 다녀요. 남성을 대동을 한다거나 오로지 집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회. 그러니까는 예전 사회는 그렇게 이 신이 우리 좌지우지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심층 의식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유럽에서 심리학이 발달하게 됐어요. 유럽 심리학, 요즘에 대학에 심리학과가 있는데 누구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프로이트가 35년인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뭘 이야기를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무의식, 잠재의식을 이야기를 했다. 그 전에 유럽 사람들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신이다, 하늘에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사람의 일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야말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것입니다. 그래 유럽 사회에서 유럽 사회를 크게 바꾼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 교회의 성경이 진리라고만 믿어가지고 우리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 하다가 뭐가 나왔어요? 지동설로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계를 보는, 우주를 보는 데서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진화론. 신이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오랫도록 보니까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마음, 무의식의 발견. 유럽 사회 사람들의 유럽인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그 사람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뭐에 결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까 정법 이야기했지만은 뭐에 고정된 게 사로잡아 버린 겁니까? 교회의 성경이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뜻대로 신이 다 인간사, 세상사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프로이드가요, 그 시대에 이제 이르면은, 그게 아니다. 엄청나게 우리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뭐 신의 뭐 외부에서 주관된 아니라 우리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잘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마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유럽을 충격으로 몰아서 지금 이제 다양한 어떤 심리학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으로 동서양으로. 그런데 이미 불교에서는 그 이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요. 그래서 유럽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이드가 저런 무의식, 잠재의식을 알게 된 것은 불교의 영향 속에서 알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 불교라고 갖다 붙이진 않아요. 프로이드는 체면에 의해 가지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체면에 의해서 뭐예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어떤 의식을 거기서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학자들은 또한 체면이 아니라 그 합리성을 갖는 것은 불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 만사가 마음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유식도리는, 즉 마음도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도 우리 마음에 굉장히 깊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층. 아파트에 지금 몇 층도 있어요? 뭐 20층도 있고 10몇 층도 있잖아요. 층층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과거의 것들이 과거의 기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감정상의 몸의 기억도 있어요. 몸의 기억은 되는 건 뭐예요? 생각보다도 뭐가 먼저 가요? 손이 먼저 가가지고 몸이 먼저 달려가는 몸의 기억도 있잖아요. 엊그제 제가 어느 학회에서 사회보면서 어느 그 상담심리학 그 교수가 그 몸의 의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한 이해를 얼른 교리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로 하죠. 그런데 아무튼 그 몸의 기억, 요즘에 이제 몸의 기억을 많이, 몸의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의식은 요즘에 신경 일종의 이제 몸의 의식처럼 신경요. 우리가 신경 뭐라고 그러죠? 몸목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예, 유전자, 뭐 DNA,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간 몸의 기억도 있다. 또한 느낌의 기억도 있어요. 느낌의 기억. 느낌의, 네, 느낌. 우리가 또한 개념에 대한 기억도 있고요. 의지에 대한 기억도 있고 굉장히 아주 복잡한 게 뒤얽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층층이 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유식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층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략 8개 정도 층을 설명을 합니다. 8개 층. 네, 가장 표층입니다. 표층과 심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표층을 전오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전오식. 전오식이라고 하면 한문으로는 전방할 때에 왜 전이냐? 우리가 말 그대로 전방이에요. 인천도 전방에 거의 속하나요? 뭐 어디죠? 어디에서? 그래서 바로 북한에서 백령도라든지 강화, 그래서 간첩도 예전에 너무 뭐 지금도 가끔 뭐 대지도 강화 어디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전이에요. 저보고 대치에 있는 바로 앞전자. 그래,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대상과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눈의 의식, 시각 의식, 청각 의식, 후각 의식, 미각 의식, 촉각 의식, 안이비 설심까지가 전오식입니다. 늘 보잖아요. 대상과 마주하는 겁니다. 늘 듣잖아요. 소리와 코와 맛과 감촉과. 그래서 전오식, 이걸 5가지 의식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을 전오식이란다. 표층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의식층을 뭐냐? 제6의식이라고 한다. 의식, 네,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 그래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라든지 뭐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요, 충격에 의해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뭐가 불명돼 버렸다라고 해요? 의식이 불명돼 버렸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더 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있어서 보고 듣고 넷에 맞는 것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의식이 불명돼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의식이라는 말이 불교 말이에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요. 안이비 설식의, 예, 그저하고 8식에서 식을 복합하다. 우리가 요즘에 쉽게 의식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불교 말입니다. 네, 그 밑에 의식이 있다. 그보다 더 밑에 또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요? 말라식이 있다. 말라식은 사량식, 한문으로 다른 번역으로요, 사량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량.
사량식. 예. 생각을 저울질한다. 양. 생각의 양. 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그 사람 저울질해야 하네요. 저울질하죠. 예. 저울질하죠. 끊임없이 저울질하죠.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이 사량, 불교의 사량이라는 말에서 아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사랑, 한글의 순수한 우리말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죠. 그 원적으로도 이게 지금 잘 규명이 안 된 것처럼, 그런데 불교의 사랑에서 왔다라면은 이 학자들에 따라서 별로 탐탁지 않아가지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왜 사랑이라고 했는가? 중국 사전만 해더라도 님생각, 사량이라고 하는 말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님생각,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쁜 거, 예쁜데 주로 예쁜 거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즐거운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겁니다. 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생각을 저울질한다, 양을 저울질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 이기적인 마음이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요즘 말로 표현해 입맛대로 의식을 조작, 왜곡해서 하는 그런 의식이다. 생각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취향대로 저울질해서 그 밑에 마음으로 저장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때요? 그 좋아하는 사람 끊임없이 저울질. 그런데 그 저울질이 자기 욕망대로 저울질해요.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맞아요. 다 공감하셔요. 예. 잘 입맛대로 저울질해서, 예. 그래, 자기가 그 연인이 보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기억 내용이라든지 생각하는 바가요. 왜요? 자기 욕망대로 저울질해서 저울질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저울질한다는 것이 뭐예요? 조작, 왜곡, 있는 그대로를 알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왜요? 뭐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에 씌어 있어요? 콩깍지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콩깍지 씌운, 즉 욕망에 의해서 콩깍지가 씌운 대로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조작,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제7말라식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다. 이 제8아레아식을 장식, 창고장자, 장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장식. 왜요? 저장을 한다. 또는 종자식. 예, 한문을 좀 날렸어더라도요. 종자식. 번역에 있어서 아레아식은 소리 나는 대로 알라기아, 위기아나에 대한 말은 장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종자식이라고도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 지금 우리의 그 유식에서, 마음들에서 80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지금도 공부 자체도 지금 5식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제6의식이 감독을 하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고, 그런 것, 아까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했죠. 대답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을 의식이 총괄하면서 다시 그 밑에 아래에 생각을 저울질하는 그런 어떤 사량식이 제7말라식이 있다.
즉 조작 왜곡을 자기 욕망대로 이 조작 왜곡을 해서 그 밑으로 어떻다? 저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보고 냄새 맡은 것을 그걸로 해서 마치 수증기 증발하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장. 그래 제일 아래층으로는 장식,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이라고 창고장자, 창고처럼 저장되어 있다. 수많은 기억들, 무한대, 거의 뭐 무한대로도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껏 수많은 삶을 살아오면서요, 저장되어 있다. 창고처럼.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은 또한 장식의 다른 말로 종자식이다. 종자가 뭐예요? 우리말 씨앗, 씨를 말하는 겁니다. 씨로 요즘 표현들에는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뭐예요? 정보, 하나의 정보, 개개했던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정보처럼, 종자처럼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말에 있어서 심종자가 어떻게 번역됐다라고요? 우리말에 있어서요? 번역돼 일반적으로 여자가 얼굴만 예쁘면 다냐? 뭐가 고와야 된다라고요? 네, 마음씨예요. 근데 이게 불교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마음씨 많이 쓰는데 불교 말입니다. 마음씨, 심종자, 마음씨가 말도 참 마음씨 하면은 그 말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 자체가요. 마음씨 하나가 차곡차곡 연편으로 정보처럼 다 쌓인다는 겁니다. 쌓인다는 겁니다. 종자로서 저장되어 있다. 심종자를 달리 뭐라고 그래요? 업종자. 그게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생사윤회, 그 업력, 어떤 성향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전부 저장한다? 아니다. 왜요? 이 말라시 있는 것처럼 조작 왜곡에서 저장한다. 그래서 다 똑같이 사물을, 세계를, 자연을 보더라도 사람하고 관계에서 오늘 공부, 지금 이렇게 저같이 공부를 해더라도 다 나름 저장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다 다르게 알아듣는다 라는 겁니다. 달리 그 깜냥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깜냥, 그 그릇으로 다 다르게 수용을 한다. 다르게, 그 깜냥이라는 게 뭐예요? 사리양으로 다 다르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요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사실기억도 있어요. 사실기억. 그냥 파랗다, 노랗다, 뭐 빨갛다, 몇 번이다, 뭐 이런 건 사실기억이에요. 그렇게 조작, 왜곡이 되어 있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어때요? 전번에 그 영화에 최면과 관련해가지고 교통사고 뺑소니 지금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그래 영화 제목이 뭐였어요? 그 영화에서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영화를 그때 뺑소니 사를 지나다니는 목격자가 차량 번호를 최면에서 기억해낸 그 영화 차종은 뭐 그런 게 혹시 보신 분? 예. 근데 그거 했던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지금 연세가 많이 듣는 유한평 박사라고 그 종로 5가에 최면 그 센터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학부 때 제가 이제 여러 분들을 다 한번 돌아다니 봤어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최고 과정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최면에 관한.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아마 그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우리나라 최면 그쪽은 최고의 가장 오랜 전에 이제 하셨던 분인데 요즘에는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걸요. 그렇게 체면 상태에서는 기억을 하고 체면 상태에서 또 벗어나면 기억할 수 있다 없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체면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성향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안구, 눈동자 보면 또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저분은 체면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라는 걸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동자가 거의 나타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와 같이 그리고 우리 마음 종자로서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걸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신종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 그것은 사실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서 조작 왜곡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사실과 진실 문제, 문학에서라든지 요즘 철학에서 굉장히 사실과 팩트하고 영어로는 팩트하고 트루스하고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일본 그 영화 관련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사실과 진실 세간에 또 대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본말 이거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혹시 아신 분 계세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목격자. 그런데 전부 다 증언하는 게 가짜에 틀려요? 틀려요. 한 사실 가지고 다 증언하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가 있는가? 그 영화 내용이 그거잖아요. 자기 예첩을 무사가 데리고 가다가 그 자기 예첩을 욕심내는 사람 그 자기 여자를 죽이고 남자를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걸로 해서 죽이고 그래서 그 여자의 증언도 다르고 당사자 입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지나서 보는 사람들이 왜 이제 다르는가? 왜요? 자기 재치 말라식 자기 입장대로 다 받아들여서 기억을 다시 이제 회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죄 요즘에서도 이 경찰들이나 검찰에서 이런 어떤 이치를 정확히 알고 예를 들면 프로파일인가요?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많이 이제 과학화가 됐다고 그러지만 예전에 얼마나 좀 계신 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또 남편이 있으시면 좀 미안한데 저는 관계자 좀 제 집안에 많아요. 근데 진짜 무식한 검찰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춘재 관련해서 그 영화에서도 나타나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두들겨 패서 개돼지 패서 그냥 자백에게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마음들을 보는 이게 이제 안 되니까는 두들겨 패서 억지로 억지 자백해서 그냥 자기 실적 올리고 그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살 수 지금 뭐 승진해가지고 잘 살 수 한 인생을 거의 20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에 대한 어떤 우리 예전에 과거에 7, 80년대 그 독재 기간 동안에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런 어떤 시대에 국가 폭력이 경찰들이라든지 굉장히 쉽게 자행되는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데로부터 이제 민주적 우리 의식이 이제 성숙이 돼가지고 달라져 가고 있지만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또 일부 또 그런다라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요. 지금 이런 어떤 문제를 유식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유식의 도리입니다. 굉장히 정치예요. 아주 세밀하게 유식도리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체 유심조 여기는 이제 안 지어도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 유식도리가요.
굉장히 한국 불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속담에도 나와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예. 그래서 그게 왜 나왔어요? 그게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굉장히 거의 뭐 친구지간 사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분주처럼 예전 시대에 그래 이제 둘이 있는 사이에 이제 이성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대사님 우리 편하게 그냥 농담하면서 좀 놉시다. 응? 우리 서로 형식 차리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농담을 하니까 저기 이제 대사님도 농담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아이고 저기 대사님은 뭐같이 생겼다? 돼지같이 생겼다. 그러니까는 무학대사가 바로 뭐라고 했다라고요? 임금님 뭐라고? 부처같이 생겼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 이성계가 그랬다. 우리 편하게 농담하자니까 고작 또 이렇게 아부하는 말 하시니까 예전에 그렇게 성은이 망극합니다. 무조건 떠올려 받들어줘야 되는 이런 분이 또 그런 딱딱한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의 이야기.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농담이 제대로 된 농담이 되잖아요. 반전이 되는. 즉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리냐 마음도리라고 했을 때게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일상적인 어떤 정보들 축적되어 있는 정보 축적되어 있는 장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마음식 이게 계속 축적된다. 다시 이 축적된 게 사실은 그 개개인의 성향, 품성,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응? 그 사람의 댐댐이가 그 댐댐이가 다시 어때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응?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를 지어야 되겠네요. 이제 표층하고 심층 관계에서 계속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서 저장이 되죠. 이 방향으로요. 아래로. 그런데 저장된 게 다시 또 어떻다는 겁니까? 피어 나타난다. 그래서 개 눈에는 부처 눈에는 뭐예요? 이 내용물이 뭐냐?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마음 시들이 저장식이 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드러난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다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이분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기품 있고 품 있고,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졸렬하게 그게 뭐 생김새가 졸렬해서라기보다 마음 씀씀이가 졸렬하면은 그동안 이 저장식이 졸렬하면은 표현이 꼭 졸렬하게 돼요. 아주 우아하고 성스럽고 품있게 이 저장이 세상이 그렇게 마음씨가 갖춰져 있으면은 그대로 세상을 또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쌍방향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게 바로 쌍방향적으로 계속 작용된다는 겁니다. 예. 예. 불교 마음도리에서요. 왜 지금 그렇게 보는가? 는 이미 뭐예요? 저장식에 의해서 저장식이나 프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예. 또 다시 이건 정보를 다시 축적을 하고 우리 삶은 이런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식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 이제 교재를 좀 정리를 한번 하면은 유식도리 핵심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노래 예전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 가시나무 숲 가사 중에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노래 가사 누가 불렀어요? 뭐 나는 가수다. 제 집에 가면은 지나다 보면 제 한 사람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주 눈을 빼고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놀아줘야 돼서 저는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들으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유식돌이를 마치 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아. 예, 라고 그 기적이 바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종자식이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식대에서요 또한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그 말, 한 물도 뭐예요? 네 가지로 각 존재들마다 네 가지로 달리던가 천상의 존재는 물을 수정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은 뭐예요? 마시거나 손을 씻거나 또 물고기에는 물이 어떤 거예요? 예, 사람 같은 마치 공기 같은 거. 그리고 지옥 중생들은 물은 어때요? 피곤감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이 존재마다 저 마음 바탕, 저장식, 종자식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리고 유식에 있어서 훈숙. 요즘에 우리 훈제 요리처럼 훈제 요리 뭐가 있어요? 오리고기.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비 맞으면 젖듯이 향 속에 법당에 오래 앉으면 향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영향을 받는다. 유식에 그걸 훈숙이라고 합니다. 습, 훈제처럼 예, 똑같은 말입니다. 유식의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 107페이지에 그런 이제 유식 교절을 정리를 하면은 왜 유식이 강조가 되느냐? 공견 또는 공병의 위험성, 악취공 그 말이 나오죠. 107페이지예요. 그리고 공을 잘못 파악해서 공의 세계관, 허무주의적 세계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네. 그래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식도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돌이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은 인과를 경시해버리는 그런 풍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과. 업보를 경시를 해버린다. 업보를. 세상은 정해진 것이 없다. 막행막식. 자유자재하는 이런 어떤 삶으로 잘못 나가버리는. 그런데 한편에 유식돌이, 마음돌이로 보면은요, 저런 어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의 바탕에 있어요? 인과, 마음의 인과 문제. 보고 듣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래아식으로 마음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전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저장된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또 나타나요? 결과로서, 과거로서 세계가 다 드러난다라고 하십니다. 쌍방향적으로 인가가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순간 어떻게 마음 그 씀이 하나에 어떻게 그게 저장된다는 거예요. 순간. 그래, 생각 한 끝이 왜 중요한가? 그겁니다. 생각 한 끝이 저장이 돼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콩나물 씨로 물 빠지듯이 없어져버릴지 모르지만 어때요? 없어지지 않는다. 저장이 돼서 암약. 모든 데서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생각 한 번 하게 된 게 보고, 인과라는 게요, 대단히 엄격하다. 우리가 아까 체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체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그냥, 스쳐 지나가다 한번 딱 본 게, 분명히 뭐, 기억 못해요. 내가 봤냐, 뭐, 그것도 기억 못하면 그 근방에 지나쳤던 사람들을, 그래서 뭐예요? 기억을 상기를 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사라져버린 게 아니다.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 마음의 인과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정확히 알면은, 이해를 하면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런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말씨가 뭐대? 뭐 시가 된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 이치라는 겁니다. 말씨가. 말이 시가 된다. 네, 너무 아는 게 많은데 이렇게 제대로 말이 안 돼요. 네, 그 말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시의 신호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 유식에 사실 생활 속에서 그걸 이제 지나보니까는 놀라운 그런 이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마음가짐, 마음씨 하나 또 그렇다. 행동거지 하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인과가 굉장히 절대, 그래서 막힘막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답니다. 업보에 철저한 그런 어떤 과정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이 유식에 뭐 여러 대승불교는 거의 유식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그 108페이지에 보면은 대표적인 경전들, 뭐 해심경이라든지 뭐 하엄경이라든지 임능가경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9페이지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제8식설, 뭐 의식, 전호식, 의식, 만화식, 여기서는 말라식이 아니라 뭐 만화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말라식이라고 발음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언어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레아식. 딱 그래 돼 있죠? 예, 거기 한번 돌아가셔서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단락에서도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만화식, 아레아식 8가지 마음 뭐 이런 설명들 제가 설명드린 데서 분명히 이해가 갔죠? 예, 그와 같습니다. 유식에 대한 것은 이것만 아시면은요, 이 유식 공부의 바탕이 다 되는 겁니다. 천천히 이제 유식도리 이를 깊이, 천천히 그리고 깊이 그 마음 닦는 법, 왜 불교를 이 마음 닦는 법이라고 하는가,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가, 시심, 시불로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마음의 정화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마음의 정화 문제. 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아리아식을 정화를 해야 되겠죠. 정화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먼저 늘 우리가 사량식,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조작, 애곡에서 받아들이는 이 마음부터 약화시키고 들어가는, 지금부터 저장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저장, 조작 애곡이 아니라요, 저장하는 이런 어떤 마음 상태로 공부를 통해서요, 마음을 닦아서 맑게 해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있는 것, 기억된 저장식, 이것 또한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유식도리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불교가 유식에 바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선불교, 시심,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다 알아들을 것처럼 스님들이 상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직관적으로 스님들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아실지는 모르지만 일반 공부하는 사람 왜 그러는가? 다 안다다요? 안 아들 수가 많아요. 이와 같은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정화를 시킨다. 정화된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불성은 그 자체로도 다 존재한다. 일체 중생 실불성. 그렇지만은 이 불성은 아리아식 오염되어 있다. 뭘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장식에서 마음씨가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늘 오염된 의식이 다시 프리즘을 통과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왜곡으로 평탄치 않다. 왜곡되어 있다.
네. 수많은, 우리 평상시에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저는 3시부터 동국 명상원에서 이제 공부하는데요. 명상 공부가 바로 이거예요. 선 공부가 이 이치를 통해서 뭘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이것부터 정화시키는 겁니다. 좌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 오염되어 있는 이걸 끊임없이 정화시킨다. 정화시킨다고 할 때 1차적인 방법이 뭐냐? 좌선을 해서요. 이 어두운 마음, 암약, 어두운 마음, 아까 말씀드린 수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있어서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억울했던 마음, 화난 마음, 아주 분노, 뭐 이런 마음. 그래서 평상시에 그 깊은 자기 핵심 감정, 요즘 심리학의 핵심 감정, 근본 본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근본 본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분노심이 강하면은 입에 뭐가 달려있어요? 분노심이 많은 사람은요?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입이. 여기에 달려있으면, 그래, 혼잣말로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요거 그러잖아요. 입에 붙어 있습니다. 분노가, 화가 많으면은, 적개심에 의해가지고, 뭐예요? 이 심층에 장제의식이 그거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깔려있어서 늘 작용시키는 겁니다. 또 욕망, 성적인 욕망이 많으면 세상이 좀 늙어 죽을 때까지 뭐예요? 그 눈으로밖에 세상을 못 봐요. 그 눈으로밖에. 예.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서 축적물이 뭐가 더 우세하느냐, 핵심적인, 근본 본능적인, 다 우세하고 약한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이것에 사로잡혀, 이것에 구속 속박해서 이것 틀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 눈에는 개 뭐 이것으로, 그 깜냥이란 말이 요즘 말에는 전부 그겁니다. 그걸, 그 틀을 깬다. 그 깨는 데 있어서,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하면은요, 그 기존에 그러니까 그게 다시 보고 듣는 것을 계속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더 커져 간다는 거예요. 더 증장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비료 주고 물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내서 기존에 있는 그래서 사람이 성향이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개개인의 어떤 인격이 형성돼 버린다. 그러면서 암약 하는데 이걸 이제 좌선을 통해서 마음을 깊으면 깊을수록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우리가 깊은 바닷물 들어가면은 어둡듯이 100m, 200m 들어가면 어둡듯이, 네. 그래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빛을 쪼이는 겁니다. 마음의 빛을. 그러면 어두웠던 데에 차츰차츰 빛이 어느 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투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압력하고 있는 그 마음이 광명에 의해서 빛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되어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제가 안 된다. 빛을 받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 빛을 받는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다.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맨날 입에 욕을 붙이면서 적게 싶은 화가 있지만 왜 그러는지, 왜 그게 계속 누적, 축적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유죄인 게 삶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계기들, 즉 현재 암약하고 있는 그걸 빛을 쪼개 대이면서 알게 된다. 알게 되면 그게 차츰차츰 약화가 돼버리고 더 빛이 깊이 투과가 되면은 없어져 버린다. 그게 이제 정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식돌이는 선불교하고 밀접한 마음돌이 관련돼서 왜 자선, 참선이 필요로 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정화시키는 방법,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유식과 선정을 하는 참선돌입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 유식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기본 개념이 다 이제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료해요, 명료하지 않아요? 명료한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다음 시간에 근데 나머지
우리 그 교재 뒷부분 후반부 마지막 종강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혹시 모셔도 좋습니다. 예, 근데 억지로 오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 안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은